자, 뭐 여러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재택근무의 비율은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게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택근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겠죠? 네, 그 재택근무가 그 재택근무의 효율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좀 인사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사 쪽 관점에서 보면은 성과 관리가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확실해진다는 의미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회사들도 많고 하는 이유가 이런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해서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가 제대로 측정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택근무도 뭔가 좀 부정적인 회사들도 아직까지도 많고, 근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그 업무적인 것과 거기서 누가 무슨 업무를 해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확실하게 이 평가가 된다면은 재택근무는 자연스럽게 이와 연관지어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노는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는군요. 확실히. 왜냐면 얘가 뭐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과도 안 나고 있어요. 뭔가.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노는 애들이 다 보이는 거야. 322번, 622개 다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일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확연하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있어요. 조금은 무서운 또 세상이 될 수도 있겠네. 네. 보다 더 공정한 세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게 정답이긴 한데 저같이 조금 게으르고 좀 묻어가고 싶어하는 성향 사람들한테는 나 걸리겠네 이런 느낌인데. 위기의 세상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을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모든 직원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직장인이면 자,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재택근무야 그러면 약간 속으로 나이스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직원이 다 좋아했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쵸. 일단 회사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외로워 이것도 은근히. 이게 뭔가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피폐해져 가고. 뭐 독방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누군가와 상호 교류작용을 통해서 내 존재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답답해서 오히려 회사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임팩트가 좀 더 있었던 게 저는 먼저 재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 집에 계시는 사모님도 재택을 하시는 거죠. 같이. 그러면 근데 이제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업무용 책상은 하나니까요. 누군가는 쇼파나 누군가는 식탁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일단 먼저 잡으면 버틸 것이냐, 아니면 예민하고 월급이 많은 사람이 버틸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눈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다가 이제 애가 오잖아요. 그럼 애는 둘 중에 누가 케어할 것이냐, 뭐 이게 일 말고 신경 쓸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회사에 좀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저는 요새는 둘 다 이제 서로 웬만하면 나가자로 방향을 좀 잡았어요. 재택근무를 이제 시행을 많이 하잖아요. 이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해서 이직이 좀 활발해졌다. 그럼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저는 뭐 굳이 재택근무 때문에 활발해졌다라기보다는 또 재택근무를 너무. 재택근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뭔가 뭐 면접 볼 때는 눈치가 좀 덜 보인다. 왜냐? 집에서 그냥 화상으로 보니까. 저는 약간 팀장님 의견과 조금 다른 게 이직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재택근무로. 왜냐하면 사무실에서는 이직 사이트를 켜놓지 못하니까. 집에서는 한쪽에 이메일, 한쪽에 링크드인,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창을 띄워놓는지 이 기술까지 원할 수도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거. 그래요? 네. 얘가 잡코리아를 지금 띄워놨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개인 추적 안 되는 개인 노트북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진짜 퍼스널로 개인적으로? 회사랑 연결돼 있지 않은 퍼스널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사실은 이직에 대한 생각이 왔을 때 그걸 실천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무실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치이기도 하고 일도 막 돌아가고. 근데 재택이면 이게 좀 자유로운 느낌인 거죠. 내가. 그래요. 좀 약간 프리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찾아보게 되고 지원하기 버튼도 자주 누르게 되고 뭐 그런 게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이직이 좀 활발해질 것 같다. 네.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재택근무 때문은 아닐 거다. 네, 저는 뭐 이직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재택근무 때문은 아닐 거다. 이런 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택근무를 지금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를 좀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좀 나태해지지 않고 적당히 회사에도 뭐 어느 정도 업무도 좀 해주면서 나도 좀 누릴 건 누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시간을 아예 그 딱 지정해 놓고서 그 시간, 그러니까 미팅 잡듯이 그 시간 아예 지정해 놓고서 그 시간에는 운동을 합니다. 집에서요? 예.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뛰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 시간이 또 조차도 좀 이제 바빠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어쨌든 시간을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니까 예, 제가 스스로 이제 좀 지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쨌든 뭐 출퇴근 시간이 일단 빠지니까 네. 그 시간을 이용하던가 해서 운동을 좀 해서. 예, 물론 뭐 근무 시간 중에는 사실 하긴 힘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좀 그 퇴근 시간 이후에 아예 블록해 놓고서 마치 이제 업무 시간인 것처럼 이 시간대는 내가 이걸 해야지. 이 시간엔 내가 미팅을 해야지 이것처럼 그 생각을 하니까 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좋은 점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네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그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지금 직장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처음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좀 어색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네. 네. 일단은 뭐 팀장님이 인사팀이시니까 인사팀에서 가이드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직원들한테. 재택근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라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저희 뭐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재택근무고 눈에 안 보이는데 믿고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최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공유를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일단 전화가 울리면 누구든 먼저 받는다. 뭐 그런 거죠. 이를테면. 그다음에 메일 같은 것들, 그다음에 화상회의 같은 것들 거침없이 그냥 걸어가면서 화상회의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래서 그걸 근데 이게 괜찮나? 이래도 되나라는 그 고민조차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게 좀 지난이가 괜찮아진 거고. 그래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재택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방에서 톡방이나 이런 데서 집에 있는 게 정말 힘든 시점이 온다라면 그냥 뭐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서 자꾸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잘한다의 의미는 회사 나가는 것만큼 일을 한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다 만족하려면 어쨌든 집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 바꿔보는 건 어떨까. 환경을 조금씩 옮겨봐서 좀 최적화된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업무적으로는 뭐 어떤 분들은 폐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런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뭔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또 재택근무하면서도 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팁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택근무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택근무가 계속 이제 뭐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재택근무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재택근무의 장단점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채용이 어떻게 될 거냐가 지금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채용 인원들 줄어듭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사실은 그것과는 뭐 완전히 재택근무는 이것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재택근무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된 이유는 결국엔 이런 팬데믹 사태 때문에 뭔가 뭐 한 공간에 많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됐긴 했는데요. 그 의미는 어찌 됐건 재택근무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취준생분들은 어떤 산업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산업은 항상 뭐든지 이제 명과암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재택근무도 하는 회사들이 있고 뭐 온라인 업체 특히나 뭐 이커머스는 확 떴잖아요. 그러면서
확 뜨는 업체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갈 것인가도 생각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마존이 미국에서 뜨면서 월마트는 망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월마트는 또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잘 나가고 있고 베스트바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오프라인 매장들도 죽는 것 같다가 다시 잘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됐죠. 지금도 팬데믹 과정에서 뭔가 이 팬데믹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더 어떤 온라인 관련된 뭐 IT 업체 이런 데 더 잘 나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고 그렇다면은 이거 말고 지금 뭔가 하락 추세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앞으로 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큰 그림에서 보고서 산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저 기업은 재택근무 하니까 나 무조건 가야지. 재택 안 하니까 여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산업군에 맞춰서 그리고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그런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재택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오늘 주제는 재택인데. 재택이지만 예. 어떤 그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재택이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택의 포인트도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뽑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뽑아서 신입사원 교육이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재택을 해야 되는데 되니까. 그랬을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훈련이 돼야 믿고 재택을 시킬 수 있을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재택에 가서 정말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차피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이 일정 기간의 신입사원 연수를 그것조차도 재택에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 본인이 어필하려면 나는 스스로 얼마만큼 주도적인 거냐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스케줄링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풀어지지 않고 내가 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는 일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재택근무를 해서 집도 구해야 되는 아주 이중고입니다.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재택근무하려면. 재택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인 거잖아요. 세일즈라 하더라도 디지털 세일즈나 디지털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뭔가 다른 컴퓨터를 활용한 어떠한 일이던가 이런 분야들은 분명히 채용이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채용이 확대가 쉬운 것들은 재택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측정이 한눈에 보이는 것들, 정량적인 걸로 내 업무가 측정될 수 있는 것들, 이런 포지션들은 자꾸 직무가 늘어날 거라, 채용이 늘어날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진짜 새로운 사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진짜 예상치 못한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재택근무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지금 알아봤는데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소중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